안녕하십니까. 평택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입니다. 저는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 송진영입니다. 목차입니다. 연구 필요성은 평택시의 1인 세대는 이미 43%를 육박했습니다. 인구수 관점에서 살펴보면 2021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평택시는 53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지자 중에서 인구수 9위에 해당되고, 특이한 것은 전국의 평균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하지만은 평택시는 해마다 2%에서부터 4% 사이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 세대 수는 2021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세대의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10만 세대 지자체 중에서 1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평택시는 이러한 평택시 1인 세대의 이런 기조에 맞춰서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에 평택복지재단은 이에 대한 1인 가구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평택시 1인 세대 비율은 경기도의 36.4%에 비해 42.9% 높습니다. 또한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의 비율에서도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다인 가구 정책 기조에서 평택시는 1인 가구로의 가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택시는 그림과 같이 지역별로 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은 북부지역입니다. 고덕, 진이, 송탄 등 이런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고, 이에 평택시는 2035년 정도에 이미 90만 명, 100만을 초과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권역별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북부권역, 남부권역, 서부권역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북부권역의 비전일동의 비율입니다. 아파트 조성으로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북부권역을 보면 고덕면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삼성전자의 진입을 위해서 10만 세대가 늘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세대 증가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도농복합도시에서 권역별 불균형이 가장 심한 도시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는 전국에서 인구 예측이 가장 어려운 평택시입니다. 그된 이유가 청년 1인 세대 증가와 그의 전출 비율입니다. 중장년과 노인은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반면에 계속해서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청년의 비율은 10년 이상을 살겠다는 비율이 70%가 안 됩니다. 즉 10년 이내에 떠나겠다는 사람이 70%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년 이내에 거주하겠다는 비율도 역시 30%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평택시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니까 여가 문화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22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1인 가구 정책 지원 필요도를 살펴보니까 안전 환경에 대한 필요도가 91%나 됩니다. 91점이나 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만족도와 지원 정책 필요도를 봤을 때 여가 문화에 대한 정책과 안전 환경에 대한 어떤 과제가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헌 분석, 실태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조사, 수합 분석을 토대로 해서 추진 과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환경, 건강지원,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망, 여가문화, 경제일자리, 그리고 정책 제도로서의 세 가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안전환경은 CCTV 같은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어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그 다음에 1인 중장년 고독사 예방사업으로서 40, 50대 중장년을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건강지원으로서는 셀프 호신술이라든지 1인 가구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전월세, 월세 지원이라든지 보증금, 그리고 사회주택 운영 같은 걸 제시를 했고요. 사회적 관계망으로서는 노노케어라든지 홈코노미라든지 반려식물 가꾸기 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가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 커뮤니티 케어 지원, 특화 강연 등을 제시를 하였고요. 경제 일자리로서는 청년, 중장년들, 경력 단절자들을 위해서 가상현실 VR 면접 연습실을 운영하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에 평택시에 8개의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이 공모가 완료됐고 여기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평택시 1인 가구 중장기 핵심 과제입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구축입니다. 2021년도에 평택시에서 구축한 청년 커뮤니티 센터와 같이 맞물려서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구축입니다.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예방과 안전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스마트시티 플랫폼 2021년도에 구축한 거기에 추가한 예방 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원까지 하는 이런 시민 공감대 조성 프로그램입니다. AI 안부콜센터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자살을 보건소와 합쳐서 그리고 읍면동과 합쳐서 전수조사를 하는 이런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유케어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ICT 베이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1인 가구 추가 과제입니다. 안전 환경에서 평택형 보디가드를 통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 일자리로서 재무 금융 컨설팅, 그 다음에 일자리 연계, 그리고 브랜딩 지원 사업으로서 1인당 청년이나 중장년들이 사업화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브랜딩 가치, 브랜딩 콘텐츠를 구축하고 평택시는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온라인 판매업입니다. 1인 가구 중에서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공동 마켓을 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건강 지원으로서 치과 진료비라든지 소셜 다이닝, 밥을 저녁밥 같이 먹는 뭐 이런 그 소셜 다이닝 함께 모여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같이 공유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외에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로봇 보급 사업입니다. 작게는 2022년도에 평택시에 지금 북부 노인복지관에 그 효도리 효순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인공 로봇까지 들어가는 맞춤형 이런 그 서비스입니다. 주거환경 서비스로서는 긴급복지로서 이사 비용이라든지 뚝딱이 생활 불편 해소라든지 주택 바우처 같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불만이 많았던 여가 문화에 대해서는 생활 기록 프로그램, 그리고 VOD 쿠폰, 그리고 1인 가구의 디지털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 같은 걸 제시를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외로움이 가장 높은 FJ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고봉밥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실제 자주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 운영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수다살롱, 그리고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 과제 중에서 추가 과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 평택시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1인 가구 정책과 과제들을 비교하면서 현황과 사례를 정리하고 1인 가구를 장려하는 정책이 아닌 포용하는 정책과 과제를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후 평택시의 적극적인 계획과 추진, 노력을 거쳐 평택시 1인 가구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은 평택시와 그리고 평택시민의 복지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도 2022년도에도 6, 7가지의 과제들을 열심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